근데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바이든의 인프라 법안을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자라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라고 하면요. 언론에서 미리미리 좀 이게 샜었어요. 보시면 그 전주에 뉴욕타임즈에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대통령의 자문그룹이 금주 내 바이든 대통령에게 인프라 법안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3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두 개의 법안으로 나눠 추진할 것 같다. 이제 첫 번째는 제조업 지원, 물류 시스템 개선, 브로드밴드 인프라와 탄소 배출 축소 등이 그러니까 전통 우리가 생각하는 인프라 이게 담겨 있을 거다. 두 번째는 무급 휴가의 확대, 교육 인프라의 개선 등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집중하는 법안이 담길 것이다. 법안 내용이 담길 것이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 중에서 요 첫째, 인프라에 더 가중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재원은 어떻게 하느냐? 세금 인상으로 충당할 계획인데 향후 10년간 증세에 나설 것 같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인프라 투자는 향후 10년에 걸쳐서 투자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수요일에 발표된 걸 보시면은 뭐 상당히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여기서 첫 번째 파트라는 거고요, 이게. 두 번째 파트는 몇 주 내로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눠서 추진을 하겠다라는 뉴욕타임즈의 보도가 맞았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파트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인프라 법안이라 얘기를 하지만은 구체적으로는 아메리칸 잡스 플랜 그러니까는 이제 일자리에 관련된 거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습니다. 총 금액은 이제 2.2조 달러 정도 되는 거고 아까 뉴욕타임즈에서는 10년간 하겠다라고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은 8년간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보실 텐데요. 뭐 워낙에나 자료가 막 여기저기 정리돼서 나오지만은 이게 뭐 자료를 정리하시는 분들마다 좀 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레퍼런스 이제 제일 정확한 데를 찾아가야겠죠. 백악관에 들어가시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단 내용이 길어요. 내용이 너무 길어요. 이걸 다 본다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스크롤을 얼마나 내리고 있는데 이걸 다 읽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요? 그럴 이유가 없죠. 그쵸? 자, 정리를 해드린 거를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거 있어요. 아메리칸 잡스 플랜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또 메이드 인 아메리카 텍스 플랜이라는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냐면은 법인세율 인상 같은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15년 동안 증세하겠다는 건데, 이제 이 두 개를 이제 합쳐가지고서 이렇게 돈은 풀고 이렇게 재원 마련하겠다.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백악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요거를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향후 8년 동안에 걸쳐서 미국 GDP의 1%씩을 추가로 투자해서 내가 미국을 발전시키겠다. 단 재원은 15년간의 기업 증세로서 내가 마련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네. 자, 이제 속마음 해석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일본 거 불매운동 할 때 유니클로에서 올렸던 내용에 대해 가지고서 그 사과문에 대해 가지고서 이렇게 속마음 해석기가 나오죠. 막 이렇게 빨간색 글씨로. 요거를 한번 요번에 이제 바이든 플랜에다가 적용을 시켜봤어요. 요 자료인데 이제 이 중에 일부만 발췌를 한 겁니다. 자, 일단은 뭐 백악관 자 이제 내가 미국 대통령이다. 자, 그 다음에 아메리칸 잡스 플랜이다. 자, 이거는 뭐냐?
나는 일자리를 엄청 생각한다. 인프라라는 단어, 자, 헤드라인에 안 썼다. 나는 일자리라 했다. 나 일자리 생각한 대통령이다. 근데 내용들은 보면 알겠지만은 살펴보면 다 인프라에 관한 거다. 자세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도로 깔고 인터넷 빨리 하게 해줄게. 이거 지난주에 뉴욕타임즈 기사 봤으면 다 알 거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손수, 글씨체도 다 이제 굵게 볼드체로 해놓고 그 다음에 밑줄까지 쫙쫙 그어놨다. 자, 그리고 요렇게 내가 제안하는 거에 대해서는 난 자신 있는데 공화당도 인프라에 이렇게 투자하는 거 우리 미국 인프라 낙후돼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 때도 인프라 투자하겠다고 했으니 여기에는 뭐 공화당도 이견이 없겠지?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재밌어요. 아까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메리칸 잡스 플랜도 있지만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 텍스 플랜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밑에 이제 텍스 플랜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메리칸 잡스 플랜과 뭐 더불어서 여기서 느껴지는 거죠. 여기 이제 들어갈 때. 자, 사실은 이제 진짜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 텍스 플랜. 자, 증세할게. 이거는 실화일 테니까 내가 줄도 안 쳤고 볼드체도 안 했어. 실제 그렇거든요. 이거 빨간 줄 제가 친 겁니다. 실제로 요거 자료 보시면은요. 여기에는 줄이 하나도 없어요. 증세에 대해서는. 그다음 여기 있는 거죠.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포춘 500대 기업 중 91개 기업이 페더럴 텍스를 2018년에 한 푼도 안 냈더라. 자, 니네 세금 안 냈더라. 그 다음에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평균적으로 내는 너네들 세율이 8%에 불과하더라. 니네 세금 너무 안 냈더라. 안 내도. 자, 그 바이든 대통령은 수익성이 있는 기업들은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자, 나는 이게 좀 화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가보면은 이제 불편한 이야기 이제 증세에 대한 거죠. 증세에 대해서 얘기는 이렇게 했어요. 이러고 마쳐요. 자, 불편한 이야기 끝냈으니 내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거는 말이야. 니네가 보면 알겠지만 매년 8년에 걸쳐서 1%씩 GDP 1%씩을 투자하는 거다. 자, 이거 8년짜리다. 8년이면 딱 내 재임 기간까지인 거 알겠지? 그리고 여기서 너네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거. 그러니까 내 재임 기간, 내 임기까지만 내 임기 내에서 돈 팡팡 쓰고 싶어 라는 거고요. 그러고 이거 보면 알겠지만 구조적으로 재정 적자는 1%씩 추가라는 거 명심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바이든의 잡 플랜이 통과가 되는 것과 더불어서 아메리카 코퍼릿 텍스 플랜도 통과가 된다면 그러면은 요거는 15년에 걸쳐 가지고 시행이 될 거고 이걸로 재원 마련은 충분히 될 거야 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적어 볼 때는 이렇게 느껴져요. 암만 짱구를 굴려봐도 재원이 증세밖에 안 나온다. 근데 증세를 해도 좀 부족해 보이더라. 그래서 내 임기는 아니지만 15년 동안 증세를 해볼게. 그래야 금액이 좀 맞더라.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내 후임이 고생 좀 하겠더라. 왜냐면은 8년 동안은 그래도 증세를 하지만은 돈 푸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 뒤에 7년 동안 있을 후임은 돈 푸는 거 없이 증세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고생 당연히 하는 거죠. 그러고는 적지 않았지만 제가 볼 때 행간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자, 너네 중에 좀 더 똑똑한 애들은 알 거다. 나는 선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번에 개인소득세 인상은 언급도 안 했다. 명심해라. 나는 기업 인상만 얘기했다. 라는 겁니다. 원래는 바이든 증세 얘기할 때 항상 뭐 40만 불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갖고 세금 아니면 뭐 그 자산세라 해야 될까요? 초부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대해 갖고 텍스를 매길 수도 있다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쏙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업 세금밖에는 얘기 안 했습니다. 이번에. 자, 그러면은 이제는 세부디아그램 살펴볼 텐데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겠대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2.2조 달러 총액으로 나오는 거고요. 뭐 이제 전통적인 게 이제 교통 부분이죠. 근데 전통적인 부분이라 했지만 여기에 전기차 관련된 게 이만큼이 들어왔습니다. 그러고서는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빠뜨렸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그 500억 달러가 또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돈은 이렇게 쓸 건데 그러면 증세는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하면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맨 첫 번째 얘기한 거는 이제 그동안 혜택 주던 거 다 없애겠다 얘기했었고요. 우리로 치면 뭐 공제받던 것들이 사라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원래 이제 후보 시절 얘기했던 걸 다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 관련해서는요. 첫째 법인세율 21에서 28로 올릴게. 그 다음에 최저세율을 신설할 거야. 15%. 그 다음에 해외 수익에 대한 최저세율 지금 10.5인데 21%로 올릴 거야. 이거 사실 저희 채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영향 또 분석은 과거에 이미 다 돼 있습니다. 작년에. 요거 보시면요. 법인세율 인상이 5.3%, 최저세율 신설이 1.2%, 그 다음에 해외 수익 최저세율 인상이 1.8%, 총합 8.2% 기업 이익이 감소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만약에 다 된다고 하면요. 실제로 왜 저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라고 보시면요. 글로벌 기업이 타겟이겠죠, 당연히. 글로벌 기업들을 보시면은 세율이 낮아요. 여기 보시면 나이키, 코카콜라 이런 데들 세율 한번 보십시오. 지금 유효 법인세율이. 페이스북도 그렇죠. 그러니까 최저 세율을 만들면 이런 회사들이 지금 15% 미만을 내고 있던 기업들은 15% 이상 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미국 내수, 미국에서의 매출 비중이 절대적인 기업들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에 여기서 타격이 조금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서 자료를 만들어 보면 요 정도의 영향이 올 수 있다. 언제? 바이든이 말한 게 그대로 지켜지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그대로 지켜지지 실현 가능성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표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상원은 5대5, 50대 50에 부통령이 한 표 더해서 51대 50, 민주당이 겨우 이기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원 구성도 보시면 좀 많이 뺏겼어요. 그래서 219대 211. 역시나 여기서도 민주당 하원에서 뭐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이견을 반대표를 던지게 되면 이게 통과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이 비슷한 성향이 모인 거지 완벽히 하나가 모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좀 우리로 치면 소장파라 해야 되나? 뭐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합의가 왜 중요하냐면 생각보다 미국이요 원 구성이 자주 바뀝니다. 그러니까는 2008년도에 오바마가 당선될 때도 블루 웨이브였어요. 오바마가 대통령, 민주당이 상원 하원 휩쓸이. 근데 불과 2년밖에 안 지나서 하원 뺏기고요. 그 다음 재선하고 나서는 상원까지 뺏깁니다. 그 다음 대통령까지 뺏겨서 와 이젠 공화당의 세상이야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하원 뺏깁니다. 생각보다 미국 다이나믹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합의를 중시하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과격하게 밀어붙이면 똑같은 꼴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격한 주장을 미국은 좀처럼 펼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공화당은 여기에 대해 어떤 생각일까? 공화당의 입장은요. 일단은 해줄 건 해주고 부담된 건 부담된다는 건데 해줄 거는 인프라는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본인들도 인프라 노후된 거 알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왜 증세를 같이 넣냐는 거죠. 지금 가장 눈여겨보실 만한 분이 미치 매코넬이에요. 여기가 지금 공화당 상원의 리더인데 85년부터 무려 1985년부터 상원 의원을 하셨고 2007년부터는 지금 10년 이상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주도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분이 표현을 했어요. 나오자마자 딱. 야씨 이거 트로이의 목마다. 지금 인프라라고 하는 거에다가 트로이의 목마 지금 복병을 숨겨놨어. 그게 뭐냐면 증세라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제가 여기 이렇게 적었죠. 인프라 법안에 왜 자기네가 추구하는 증세뿐만 아니라 뭐 친환경인 이런 거 그린 뉴딜 왜 다 같이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이 중에 좀 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도 꽤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네. 근데 어쨌든 좀 더 넘어가 보면요. 한번 넘어가 보면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게 남아 있어요. 패키지가 두 개잖아요. 그쵸? 요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엔 뉴욕타임즈 보도에서부터 나왔지만은 요번에 인프라 플랜 패키지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나온다. 첫 번째가 인프라 관련이 크고 두 번째는 좀 복리 후생 관련된 게 크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예산 조정 절차는 하나만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두 개 중에 하나에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게임의 법칙이 펼쳐질지. 일단 지금 나오지 않은 패키지 2는 이제 이거 뭐 소위 말해서 과거에 그 오바마 케어나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죠. 패키지 2를 공화당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우리가 패키지 2에 대해서 예산 조정을 사용을 하겠다. 그렇게 하려면 패키지 1은 굉장히 공화당 친화적으로 변모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는 거고요. 아니면은 이런 전략도 가능하겠죠. 패키지 1을 패키지 1에다가 예산 조정 절차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원안에 가깝게 이거를 통과를 시키고요. 그 다음 패키지 2는 어차피 얘네가 반대를 심하게 할 텐데 이걸 막 누더기로 만드느니 다음 회기로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미국이요, 여러분 참고로요, 회기가 10월 1일부터 이듬해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패키지 2가 다음 회기라 하더라도요, 4분기예요, 또. 그러니까 올해 안에 둘 다 통과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산 조정 절차를 둘 다 사용해서요. 지금 그런 얘기 하잖아요. 패키지 1에 대해서 뭐 한 6월이나 7월 정도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패키지 2 나오고 이거는 싸우다가 10월 달에 통과시키겠다 하면서 내놓고서는 예산 조정을 빡 때려버리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예산 조정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원래는 예산 관련된 법안은 60표가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60% 이상의 상원에서의 지지가 필요한데 아까 보셨지만 5대 5잖아요. 어떻게 60%를 할 수 있습니까? 공화당에서 10명을 빼와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근데 예산 조정 절차를 사용을 하면 과반수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하게 바뀌게 됩니다. 단 여긴 조건이 있어요. 이게 연간에 세 가지인데요. 지출, 세입, 연방 부채 한도. 여기에 관련된 것 각각 1회씩만 총 3회 합쳐서 사용이 연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는 지난번에 한번 썼고 그 다음에 부채 한도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못 쓰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예산 관련된 지금 패키지 이제 예산 조정 절차가 딱 하나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회기는 9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제일 공격적으로 나간다면요, 패키지 1을 수정 안 해요. 그러면서 예산 조정 절차 밟아요. 그래갖고서 51대 50으로 통과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패키지 2도 내 맘대로 내요. 민주당 원하는 대로. 그래 놓고서 정쟁을 펼치다가 10월때 들어와서 이것도 예산 조정 절차 써갖고 통과시키는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첫 해에 자기가 제일 하고 싶은 것들이 바로 다 통과시키겠다는 거죠. 이 가능성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되게 강성으로 느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생각보다 정권 교체가 잦아요. 2년마다 선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종의 합의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런 게 이제 보여진다는 거죠. 뭐냐면 지난번에도 1.9조 달러 통과를 시킬 때 제일 논란이 됐던 거, 공화당이 제일 싫어했던 거, 그게 최저임금 2배 인상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막판에 제외가 됐어요. 그러면서 통과가 됐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번에도 합의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생각할 수 있는 게 딱 중간인 거죠. 예를 들어 법인세율도 21에서 28, 아니 한 24, 25 정도까지 올리지 않을까. 나머지도 뭐 최저세율이나 이런 것들 좀 완화된 부분으로 올리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원래는 한 8%대 EPS 감소 얘기했지만은 뭐 한 4, 5%, 4% 내외 감소지 않을까? 근데 야, 재정 투입 때는 효과도 있을 거잖아. 그러면 이게 또 성장을 이끄는 게 기업 추가로 있을 테니까 그러면 2, 3% 수준의 마이너스 효과인가?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합의를 전제하에 서로 간에 양보가 있는 거죠. 생각을 한 건데 뭐 저의 의견은 어떠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기본적으로는 중간 정도에서 합의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보통 합의를 많이 하니까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우리나라에 미치게 될 거냐라고 하면 이것도 이제 제가 예전에 저희 채널에서 바이든 증세 관련해가지고서 영상 만들 때 얘기 드렸던 건데 한국 기업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렇게 막 인프라를 확충하기에 돈을 풀어요.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뭐 쌍둥이 적자로 유명하잖아요. 그렇다면 쌍둥이 적자 중에 한 축이 이제 무역수지 적자인데 무역수지 적자 나는 이유가 미국은 생산이 주요인 나라가 아니라 소비가 주요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인프라를 늘리기 위해 갖고서 막
예산안을 투입을 하면 사실은 그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입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정을 투입을 하게 되면요. 미국 내 자체 생산으로는 조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에 많이 수출하는 국가들에게는 당연히 좋은 일이 되겠죠? 이런 국가들의 대표가 한중일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한국 기업들은 미국 기업들은 만약에 자국 내에서 수요가 늘어나 돈을 벌어도 세금 인상 때문에 세금을 좀 내야 되잖아요, 추가로. 근데 한국 기업들은 그럴 게 없죠. 한국에서 세금 내니까. 그러니까 세금 인상 영향도 안 받으니 금상첨화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인프라 관련된 주식들을 좀 눈여겨보셨다가 한국 기업 중에서 분명히 미국이 돈 써서 그 덕분에 한국 기업이 혜택을 봤다라는 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눈여겨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가 바이든 요번에 나온 이제 일자리 인프라 법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